자, 반갑습니다. 시대에 나오고 독준 칼럼 독자 여러분. 이제는 책과 관련된 유튜브 주인공을 만나뵐 텐데 예스24의 김선민 팀장님입니다. 일단 시청자하고 디지털 타임즈 독자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S24 콘텐츠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뒤에 얘기들은 많지만 앞에 이제 약간 다짜고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예스24뿐만이 아니라 어느 쪽도 다 요즘에 유튜브도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레드오션이다 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추구하는 바가 좀 명확하고 뾰족해야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스24 채널이 유지하는 정체성, 이걸 유지하고 계신 이제 수장으로서 말씀을 여쭤본다면? 사실 너무 콘텐츠 무한 경쟁 시대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너무 치열한 이 콘텐츠 전쟁 안에 유튜브를 또 빼놓을 수가 없고, 하지만 뭐 책과 아예 속성이 다른 유튜브를 콘텐츠와 콘텐츠끼리 경쟁을 시킨다는 자체가 좀 계급장을 떼고 그 안에서 한다는 게 좀 어렵지만, 사실 왜 나이키의 경쟁이 닌텐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저희도 어쨌건 수많은 콘텐츠들 중에 하나를 픽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 출판을 다루고 있는 업체로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책을 읽는 어떤 즐거움이나 유용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어떤 용도, 어떤 기업과 유저들의 어떤 거리를, 간극을 좀 좁히는 용도, 그런 채널로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스24 유튜브를 보면 홍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단순한 홍보나 책 리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음악도 틀어주다가 뭐 가상 캐스팅도 했다가 막 뭐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문화 실험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팀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 그림이 바뀐 것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이 예스24, 저는 어쨌든 유튜브랑 관련된 쪽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리니까 예스24 유튜브는 뭐 정체성이란 말과도 좀 뭐 약간 겹치긴 하지만 어떤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는지? 뭐 이렇게 실험실이라고 봐진다면 그게 아직까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어떤 게 통할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도전해 본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에 대한 계속 어떤 서치를 보내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를 좀 찾아보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와 사람들의 어떤 접점을 찾아나가기 위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책이라는 게 인류한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게 또 디지털을 만나가지고 접점을 구하는 방법은 또 지금도 계속 실험하고 계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좀 어려운 국면에 다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스24 유튜브는 뭐 당연히 예스24 유튜브 기업 채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보통은 기업 채널이, 물론 요새 많이 달라졌지만 회사 홍보 뭐 이런 느낌 좀 있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상업성보다는 여기는 좀 담백하게 좀 다른 걸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편인데, 그것도 일종의 회사 안에서 선택이잖아요. 예스24 유튜브를 그냥 뭐 회사 홍보 채널로 이용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다양한 걸 좀 해보면서 독자들과 간극을 좁히는 걸로 갈 거냐, 이런 어떤 선택이라는 건 어쨌든 위에서부터든 실무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 좀 하셨을 거고, 그게 뭐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팀장님 오신 거랑도 연결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건지. 우선 수많은 기업들이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시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든요. 기업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 걸 어떤 누구가 그냥 홍보하는 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내부에 대한 설득도 되게 많은 시간 공을 들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스24뿐만이 아니라 딱 어떤 모든 말씀인지 기업이, 네, 모든 기업이 그렇죠. 그러네요.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그게 안 SNS 되죠. 정보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도 예스24 유튜브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팀원들은 브랜드 이름이 없는 채널 요새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죠. 그리고 네, 그리고 실제로 실험도 한번 해봤어요. 예스24 이름을 떼고도 한번 해봤고 그 실험은 앞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 뭐 토스 같은 브랜드들 보면은 토스라고 안 적혀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그걸 보다 보면 어떤 토스라는 기업에 대한 좀 이미지라든지 인식 같은 것들을 서서히 쌓게 하는 건데 처음부터 그 대문에 어떤 기업의 이름이 써 있으면 사람들이 웬만큼 재밌지 않고서는 그거를 뭔가 구독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맞죠.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방향은 그렇게 잡았다고 해도 네. 그리고 홍보를 관장하고 계시는 수장이신데 네. 그래도 회사라는 건 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뭐 구독자 수, 조회수 뭐 중요하죠. 그런데도 여기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영상 뭐 그런 거 하나하나가 독자랑 어떻게 호흡하고 브랜드 없이도 채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KPI라는 KPI는 어쩔 수 없이 조회수나 구독자 수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 안에 유튜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시청 시간이라든지 반응 지수 같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기는 하지만 이걸 좀 정량화해서 어떤 시기별로 스탁을 해서 뭔가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가장 쉽게 이거를 컨트롤하게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조회수나 구독자를 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팀장님만 해도 혹은 예스24의 홍보 쪽만 해도 네. 유튜브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양한 채널들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이제 객관적 지표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겠죠. 네. 자, 그 24cm 시리즈라는 게 있고 또 뭐 미트도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작가 혹은 뭐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컨텐츠 뭐 이런 유잖아요. 그런 뭐 어떤 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3년 뭐 그쯤부터 24cm 시리즈가 그 일종의 제가 볼 땐 리브랜딩 느낌으로 첫 포맷으로 보여지는데 요거 이후로도 이제 새로 시리즈들이 만들어졌지만 요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나왔던 게 있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합류한 당시에 3년 전 당시에 예스24가 창사 24주년을 맞는 해였었고 재밌네요. 예스24,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그 리브랜딩 BI를 바꾸는 리브랜딩 작업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스를 Your Every Story로 슬로건을 새롭게 정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포커싱을 했고요. 그래서 리브랜딩을 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어떤 테마 아래서 통일된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좀 담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포커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 24cm이라는 거는 뭐 굳이 약자를 얘기하자면 24cm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거리, 사람과 사람의 어떤 뭐 대화를 나누기 적절한 거리, 이런 이미지로. 인간과 인간과 사이에. 저희는 처음엔 뭐 그게 뭐 cm인지 센티미터인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봤었다가 그렇다고 거기다 그걸 뭐 그러니까 강조해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화자가 독자와 혹은 뭐 사람과 사람과의 그 정도 거리를 얘기하신 거라는 거구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24cm, 24cm 이런 거 같은 일종의 리브랜딩.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예스24 24주년이라서 리브랜딩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팀장님 오신 뒤로 시리즈들이 하나하나씩 좀 생기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뭐 생각나는 게 벌써 몇 개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때 이후로 리브랜딩이란 네. 말을 한번 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쭉 했던 시리즈들. 네, 그때 이후로 사실 처음에 좀 힘줘서 했었던 거는 JTBC랑 콜라보했었던 서탐대 서탐대 시리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셀럽들의 책 읽는 이야기를 듣는 이제 리드 윗미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소개팅, 임지 씨랑 같이 한 소개팅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풀리가 제일 유명한데 저희가 풀리는 사실 그 전부터도 오래 쭉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입사를 할 때쯤에 입사하신 PD님 중에 굉장한 음악에 대한 그 깊이가 있는 PD님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어떤 좀 취향과 내공이 좀 반영된 플레이 시리즈가 개편이 되면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스 미츠라고 하는 컨텐츠도 있고, 사실 시리즈가 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진행하는 것들도 꽤 있고요. 네. 자, 이제 와서 이제 한번 우리 팀장님의 서사이자 예스24 이 컨텐츠 팀의 서사인데 네. 아까 서탄랩실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여기는 분명히 책과 관련된 회사인데 그러니까 네. 방송 쪽에서 모셔온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룰루랄라. 네네네, 맞습니다. 나중에 회사명이 또 거기가 SLA로 바뀌었나? 그게 룰루랄라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뭐 요새 뭐 그걸 뭐 어디 뭐 독립한에 만에 뭐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여기로 옮기셨단 말이죠. 네. 물론 뭐 불러서 온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여기 24주년 되면서 변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방송만 전담으로 하는 어쨌든 조직과 네. 여기는 방송이 전담은 아니죠. 네. 홍보죠. 어떻게 보면 예, 홍보 채널, 기업의 컨텐츠. 요거는 좀 다르더라. 이건 네. 좀 느끼신 게 있나요? 가장 크게 다른 거는 미디어사에서는 컨텐츠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숙명이라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막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 그때는 컨텐츠로 돈을 번다는 거를 오랫동안 했고, 저는 방송국 이전엔 잡지사의 매거진 기자로 일했고, 그래서 미디어사 관점의 컨텐츠만 만들어 오다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업에 오게 됐는데, 기업에서는 사실 가장 크게 다른 이유는 이제 컨텐츠를 마케팅 툴로 활용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자꾸 우리 돈 들여가지고 컨텐츠 만드는데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니 내가 돈 내고 컨텐츠 만드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해? 그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숙명은 없지만 기업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만 재미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오기도 해야 되고 구독도 해야 되고 이런 더 뭔가 재밌기만 하면 안 되는 재밌지만 기업이 원하는 것도 조금은 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이 있죠. 근데 이제 노력하는 지점은 이게 홍보의 채널이지만 단순히 어떤 것을 세일즈하고 어떤 걸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채널로 보인다기보다는 은근슬쩍 스며들듯이 그러니까 저희는 책을 읽는 건 이렇게 즐거운 힘이고 여전히 유용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이제 전파하는 어떤 그런 채널에 조금 더 돌려서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위에 니즈도 받아야 되고 그쵸. 양쪽을 다 믹스해야 되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아. 사실 회사에서 원하는 것만 하자면 그렇죠. 재미가 없고 그렇죠. 일방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그걸 안 볼 거란 안 말이죠. 보죠. 안 볼 건데 채널은 성장시켜야 돼.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지. 정말 괜찮다고 하셨던 플레이리스트 같은 경우에 네. 회사에서 보면 미치는 거지. 그렇죠. 이거 뭐냐?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 음악 듣고 우리 책만 읽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 한 책에 네.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이게 뭐냐 우리가 할 만한 것도 아니고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거기에 댓글들 보시면 이제 나는 예스맨에서만 책 살 거야. 그렇지. 예스가 너무 감이 좋다. 너무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게 그래서, 진짜 네, 고급 네. 마케팅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위에 계신 분들도 어디 가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너네 엄청 그거 잘 된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타 채널도 이렇게 좀 따라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좋아하시죠. 처음에는 이제 좀 이해 못 하셨다가 이제 결과가 조금 증명이 되니까 좀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음악 틀어주는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이 기획 너무 신선하고. 왜냐면 보통 저도 이제 논문 쓰고 이러면 네. 오디오가 많이 되니까 말이 많이 들어가는 걸 같이 들으면서 작업 못 하잖아요. 그럼 뭐 끼키가 클래식 음악 채널을 고정한다든지 네. 그러다가 요거를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아, 괜찮던데. 네. 너무 퍼지지도 않으면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건 기획을 진짜 누가 했지 싶더라고. 오히려 상당히 세련돼. 네. 와,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JTBC에서 오시면서 저는 이게 지금 다큐냐 예능이냐 책이라는 걸 주제로 너무 재밌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돈 많이 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서탄대실 같은 네. 경우에 뭐라 그래야 돼? 아니야 예능하고 제가 교양을 경계를 넘나든다고 했지만 사실은 교양인데 재밌는 교양에 더 가까운 실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작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예스24이면서 방송사이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체가 꼭 이게 꼭 방송사가 아니어도 이런 데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준 맘먹고 하면 이런 게 되네? 이런 느낌. 그래서 와 요게 방송하던 분 오셔가지고 한 게 이런 게 역시 기획이구나. 물론 계속 하기는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속으로는 보면서 이거는 만만치는 않겠다. 이 범위가 완전히 진짜 좀 센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 제가 볼 땐 그랬어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책이 좀 인문학적으로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그걸 영상으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사실 사람들이 제일 쉽게 재미있게 보는 영상의 포맷 중에 하나가 이제 예능인데 제가 웹예능을 굉장히 잘하는 이제 전 직장에 있다가 왔을 때 느꼈던 게 책을 되게 많이 소재로 활용을 해봤지만 좀 그렇게 재미있게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피발이 많이 되고 그래서 예능이 아닌 방법으로 조금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좋아하고 있었던 이제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JTBC 컨텐츠가 있었고 그런 컨셉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걸 조금 더 비틀어서 책이랑 같이 접목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제 그거를 했었고 사실은 조금 더 저는 이제 소탐대실이 되게 일상의 소소한 거를 탐구하는 거라서 사실은 조금 더 소소하게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업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까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면 책이랑 관련되어 있지만 너무 사소한데 사람들이 한 번쯤은 약간 그런 띠지 같은 것들은 왜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어요. 네네 나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책갈피로 꽂혀 있는 그 실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기원이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정말 네네네 그런 소소한 걸 더 소소하고 마이너한 걸 하고 싶었는데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는 큰 비용을 주고 하는 거다 보니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도 실험 비슷한 것들도 좀 있었고 사람들이 어쨌든 이게 책은 전제로 하지만 실제 보여줘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뭔가 이야기거리들을 자꾸 해야 돼서 의외로 등장인물도 많고 네 맞아요. 촬영하신 인터뷰도 엄청나고 구성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안에 되게 엄청 뎁스가 깊어. 그래서 아마 촬영하시는데 고생하셨어요. 이거는 좀 만만치 않던데 만약에 이거 시청률 안 올라갔으면 이제 우리 말로 얘기해서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하기는 어렵죠.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뭔가 아까 리브랜딩 했었던 그런 시기에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거다라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왜 맹치님 말씀드렸는데 소개팅 맞죠? 소개팅이 맞잖아. 네, 소개팅입니다. 계속 소개팅이라고 하게 되더라고. 소설 속 가상 캐스팅. 나도 모르게. 요것도 요새는 가상 캐스팅 가기 전에 그 앞에
맛깔나게 그 소설 소개하는 게 난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잘하시죠. 민지님이 진짜 잘. 네. 그 원고는 어떻게 되나 나 진짜 궁금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궁금해요. 크리에이터를 생각했었던 이유는 저희가 매번 출연자가 바뀌다 보니 사실 유튜브에서 되게 중요한 게 서사를 쌓아가는 건데 맞습니다. 서사를 쌓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꾸준히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어떤 캐릭터가 있는 콘텐츠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 PD님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적합한 인물을 찾다가 이제 민지님을 발견을 하고 이제 그 PD님이 맨날 민지님이랑 그 가상 캐스팅 네, 맞아요. 토크 네, 하는 네네네. 뭐 누가 맞네 안 맞네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그 PD님이고 민지님과 이제 미팅을 하면서 조금 좋았던 거는 책을 선정부터 그리고 이제 책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다 민지님이랑 상의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약간의 기획자 역할을 그분이 직접 해주신다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민지님이 워낙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책이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제안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PD님이 일방적으로 꾸려가기보다는 민지님의 지분이 굉장히 큰. 그래서 더 재밌지 않나. 그러니까 진짜 기획할 줄 아는 크리에이터랑의 괜찮은 콜라보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다 보면 연작으로 보게 되더라고.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부터 저는 처음부터 봤지만 네. 몰아보기 비슷하게 보면 나 듣다가 괜찮을 것 같지만 막 뭐라 그러죠? 영화 소개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쵸. 네, 그걸 아마 노리셨었던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아까 24cm랑 다르게 어쨌든 여기 어쨌든 초대 손님을 소개받는 형태.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 책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건데 예스밋은 저한테 사전에 슬쩍 요거는 유튜브 문법을 고려한 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전 오히려 그 질문하셨을 때 궁금했던 게 현업에 계시고 맨날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이 유튜브 문법이라는 걸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 걸까? 그냥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막 되게 막 취재하려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했어요. 그건 다 다르니까 어차피. 우선 일반적으로 꼭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야기 중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면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거는 아는 사람의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명한 사람인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재미없어 하는 거는 가장 반대인 모르는 사람의 모르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작가님들이나 좀 숨겨진 분들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나와서 뭔가 생소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궁금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스미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안에서 궁금할 것 같은 인물들을 많이 위주로 섭외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되게 오랫동안 이름이 알려진 대중적인 사람이야. 근데 유튜브 친화적이지는 않아. 이런 인물이 있고 대중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유튜브 안에서는 인지도가 있어. 이런 두 분을 섭외를 했다고 치면 후자가 굉장히 더 반응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정말 이분은 우리나라 국민이 다 알 것 같은 그런 사람과 그리고 저도 심지어 모르지만 저희 팀에서 일하는 젊은 PD님들이 이분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나온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후자를 고르게 됩니다.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세대별, 개인별 취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너무 열광하고 그래서 다 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는 목표하는 게 한 이제 2호, 3호 정도 세대를 생각하고 있기 되게 때문에 넓은 것 같으면서도 요즘엔 귀한 세대죠. 그쵸. 별로 없는 세대 아닙니까? 점차? 점차. 그래서 그 얘기는 그럼 예스24도 책과 관련된 고객의 기준을 한 그 정도로 약간은 보고 있는 건가요? 예스24가 본다기보다는 출판 계열이? 아니요. 유튜브가요. 그러니까 채널별로 다 타겟이 좀 뾰족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저희 채널 지금 현재 채널은 그러하고 뭐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연령이 높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실제로도 네. 피드백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데이터를. 네, 그렇죠. 오. 네. 음악이 큰 목을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음악이 큰 목을 합니다. 아, 네. 큰 목 한 것 같은데 네. 진짜 그거 킬러 콘텐츠네. 그렇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네. 느낌이 옵니다. 또 직원분들 직접 등장하는 콘텐츠도 있어요. 요거는 요새 어쨌든 특히 출판 쪽에서 이게 유행이긴 한데, 아, 네네. 그죠? 뜬 데도 있고. 네, 그쵸. 미행사가 잘하고 있죠. 덕후 네. 같은 분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요런 거는 보통 어쨌든 따라하신 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캐릭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캐릭터가 유튜브에서는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어떤 요소고, 이건 제가 JTBC 있을 때 마찬가지고, 사실 기업의 채널이 캐릭터가 없이 성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명인이든 아니든 일반인이든 계속해서 캐릭터가 쌓여나가는 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할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민음사는 굉장히 부러운 게 직원들이 스스로 나오고 싶어 한 건지 뭐 처음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전 직원이 다 나오시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회선주가 네네네. 그런 식으로 좀 친근한 인물이 나와서 그 사람의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어떤 힘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사실은 실험처럼 네, 조금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뭐 간혹 뭔가 악플 같은 것이 달리면 그런 거를 또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죠.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를 막 강제해서 그래도 계속 해보자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팀장님이 하시면 되죠. 왜요? 저도 회사원이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나가라면 나올 수 있지만, 오늘도 나오셨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 채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호, 3호가 타계시기 때문에 과연 제가 나오는 게 사람들이 보고 싶을까? 모르죠 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음사에 거기도 제일 그거 하신 분, 그분도 네. 부장인데 뭐. 캐릭터 라이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지 않냐. 아까 얘기하신 딱 그 네. 말씀인데, 브랜디드 컨텐츠, 그러니까 회사가 말하고 싶은 컨텐츠가 많아지면 이른바 거울 컨텐츠가 된다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도 브랜드 나오게 해야 되는, 뭐 어디나 다 비슷하겠지만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컨텐츠를 기획할 때 브랜드 느낌은 덜면서도 브랜드 얘기는 해야 되면서도 시청자한테는 어필해야 되는, 아까 말했던 그런 진짜 난제 중에 난제인데, 요거 기획할 땐 그래도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게 제일 제일 많이 어렵고,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을 담으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재미있게 볼까를 고민해서 구성을 짜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거는 원래 질문에 없던 건데, 네. 기획을 꽤 어느 정도까지 우리 팀이 관여를 하나요? 왜냐하면 솔직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른바 외주 줘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기는 아까도 얘기 들어보면 어떤 인하우스에 PD님이 있고, 한대요. 우리 PD가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여긴 직접 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일부는 제작 외주 정도는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잘 짚었네. 네, 저희가 다 하고, 그래서 뭐 회사에서 터치하는 건 없고요. 재밌네요. 저는 일부는 외주 준 줄 알았는데. 그렇게 JTBC 같이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콜라보다 하고서 셔터뷰시 같은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직접 한다. 네. 와우,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른바 이제 컨텐츠별로 PD도 있는 거고. 그렇기도 하고, 뭐 또 두 개 할 때도 있고, 돌아갈 맞습니다. 때도 있고. 유튜브가 그런 거가 있으니까. 와,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할 때 너무 회사 냄새 안 나게 해. 뭐 이런 거 모이시면은 주로 얘기하는 게 그럼 어떤 부분이신 거예요? 거울 컨텐츠 안 되게. 그렇게인데 사실 그 부분은 회사가 많이 이해해 주시고 계시지만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참 난제죠. 난제죠. 근데 어쩔 수 없다. 컨텐츠가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려면
계속 그거랑 싸워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마다의 또 그걸 얼마만큼의 수비로 그거를 할 수 있느냐는 다른데, 사실 이제 제가 웹 예능을 많이 하는 이제 JTBC 있었을 때는 네네. 반대로 그거를 막 B급 병맛으로 그랬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또 그걸 또 센세이션 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또 이제 저희 회사처럼 또 점잖은 회사에서는 또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또 무리가 약간 있어요. 그치. 네, 그 어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가지만 재미있게 가는 어떤 수위? 그런 거를 찾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갑자기 예스24 어느 날 네. 철판 깔고 노우24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그런 정도로 파격적으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근데 그거는 여기가 콘텐츠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아니니까. 아니니 네. 그 결을 맞춰야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콘텐츠들 하다가 보니까 브랜드 스토리랑 독자랑 잘 매칭이 돼가지고 야 이건 좀 다리를 잘 놔서 그 중간에 아까 말했던 그 결이 잘 빠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요? 네, 네. 좀 아쉽게도. 네,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잠깐 얘기 주셨지만 그러면 지금 진행하던 게 어쨌든 약간 종료하고 그다음에 새로 하고 이런 거를 본다고 할 때 네.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 때 올해 또 올해 말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시리즈 이런 거 좀 내부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있나요? 사실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큰 방향은 채널을 더 세분화하는. 더 만든다? 네, 그러고 싶은데 얼마만큼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채널 안에 채널 목록 개념이 아니고. 네. 오. 왜냐하면 그 채널 안에서 여러 가지의 컨텐츠가 있던 시절은 종합 TV 방송국 시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안에 뭐 아침 뉴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예능도 있고 하는 거는 정말 예전 이제 레거시 방송국 시절의 얘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일 컨텐츠로 된 채널 위주가 요즘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 붐업하는 게 또 머리가 아프니까. 그렇기는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한 채널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면, 너무 많은 계란을 담으면 어떤 알고리즘에도 걸리지 않고 성장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풀리도 풀리 채널로 독립을 하고. 그것도 네, 뭐. 네, 네. 그리고 어떤 이제 정말 브랜드 냄새 안 나는,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책의 즐거움이나 책의 유용함 같은 것들,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아, 책이 아직까지 이런 즐거움이 있었지라는 걸 상기시켜 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사려고 할 때 한 번 더 저희 이름이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채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회사가 원하는 어떤 좀 뭐 홍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또 채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분할을 하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상적인 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서를 내서 뭐 내부 결제 받으시고 하겠죠 뭐.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